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이현우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이용균 크라운 마스터님 산하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코로나 전에 이제 센터에서 한번 됐었던 적은 있었는데 전체 산하를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어,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때로 좀 부담도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요즘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초겨울 날씨가 이렇게, 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목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여기 계신, 우리 애터미 동료 사업자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게, 네,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또 사업도 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인사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지 지금 13년 차가 됐고요. 네, 201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연봉 2억에 로얄 마스터, 로얄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저를 조금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또 코로나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 전직은 취업준비생이었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첫 직장이고 또 첫 직업입니다. 운이 좋게 첫 번째 만났던 도구가 너무나 훌륭한 도구여서, 이렇게 애텀에서 성공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불러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요. 애터미를, 이렇게 초창기 때 만났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또 애터미를 만나게 된 어떤 과정 자체도 사실 뭐, 의도치 않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목표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간판이 필요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하고 학점 관리도 좀 열심히 했고 또 스펙도 뭐 나름 잘 쌓았고 또 거기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해외 나가서 공부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노력은 다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일한 제 목표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십수년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딱,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막, 하려고 하던 찰나에, 먼저 이제 이 애터미를 알고 계셨던 저희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만순 크라운 마스터님, 또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님이 저한테는 이제 큰 외숙모, 작은 외숙모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직은 뭐 다들 뭐 많이 알려져서 알고 계시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조만순 우리 단장님께서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안부를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공부 잘 마치고 왔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네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될 텐데 네가 취업하기 전에 들으면 너무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그냥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하니까 네가 아무튼 취업하는데 엄청 도움 될 거다. 진짜 좋은 강의다. 이런 거는 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다. 막 이러면서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어디서 들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장소는 안 가르쳐 주시고 집으로 일단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애터미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됐고요. 뭐, 만남은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첫 세미나에 가서 정말, 아, 여기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거잖아요. 그쵸?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다단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그날 가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 역시 뭐 경험은 없지만, 네, 여러분들, 뭐 대부분 사람들처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남들 속이는 거, 피해주는 거, 네, 이렇게 알고만 있어서, 아, 어떻게 하다 우리 외숙모들이 이렇게 다단계에 빠지게 됐을까, 예, 약간 우려, 걱정, 예, 그리고 또, 아, 내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잘 들어서 이따 가는 길에 이 일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그날 첫 강의를 들었었어요. 어차피 갔으니까 되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듣고 나서 이런 어떤 허점들을 찾아서 외숙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들어보니까 뭔가 안 맞아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제 제가 잘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외숙모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제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근데요, 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빠지진 마세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다단계니까. 그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사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나중에는 너무 맞는 말씀만 하시고 또 너무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들었을 때, 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자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를 못 찾고, 근데 이제 불안은 하니까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지금처럼 그냥 부업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뭐 설명 들어보니까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숙모들이 그럼 회원가입을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제 물어보니까 절차를 알려줘서 일단 가입만 하고 네,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네, 그날 이제 들었던 회장님의 강의 중에서 어, 이게 계속 제 귀에 맴도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 문장. 네. 제가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좀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거였는데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을 끝낼 수 없는 일은 시작부터 실패하는 일이다. 네. 이게 제가 왜 사실 이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냐면, 제 유일한 목표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을 받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일반적인 생각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남들보다 좀 많은 연봉 그리고 또 안정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정년을 보장을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대기업도 결국은 퇴직을 하고 나면 계속 일을 해야지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건데, 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행복한 삶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석세스 세미나 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르쳐 주시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목적.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결국은 일을 하는 동안에만 먹고 살고, 네,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더라. 네,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좋아할 거 없다. 그거 시작부터 실패한 인생이다. 딱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작부터 실패한 인생.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시작부터 실패한 인생. 정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사실 또는 믿음 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짜 일을 하는 동안에만 먹고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대기업, 그다음에 은퇴, 그다음에 뭐 노후 이런 걸 딱 키워드를 치니까 엄청나게 많은 뉴스 보도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의 이 노후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네. 그리고 결국엔 지금 현재 그 좋은 직장이라고 했던 것들도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명이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퇴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대기업의 종사자들도 계속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산다라고 하는 회장님의 이야기가 진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헛똑똑이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할 줄 알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네. 그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내가 취업하기 전인데, 어, 그럼 이거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도 저는 그냥 저기 뭐야, 본과 계열이 아니라 인문 계열, 인문 사회 계열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사실은 대기업 사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을 끝낼 수 있는 일?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과연? 가만히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공무원이 있더라고, 공무원. 공무원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공무원 하면 그래도 연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무원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낼 수 있겠네. 그럼 내가 공무원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공무원 못 하겠더라고요. 평생, 박봉의 어떤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보수적인 어떤 조직 체계에서 평생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생각하자마자 막 깝깝해. 그러면 과연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일은 그럼 공무원 말고 없나?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는 연금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연금. 그냥 부자 이런 거는 사실은 한 번도 상상 뭐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그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었냐면, 자, 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뭐 다단계 네트워크 뭐 성공 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으니까 아유 뭐 성공 아무나 하나 뭐 부자 아무나 되나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말았었는데 우리가 부자가 못 된 이유는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끝내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무원, 연금 아니면 이건 답이 없는데, 그 이후에 제가 부자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었던 거잖아요, 계속. 근데 회장님 강의를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부자가 못 된 이유는 부자 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 이 말씀이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부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맞아. 우리 주변에 뭐 부자들, 뭐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들 중에 부자는 없지만, 그래도 뭐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부자들 보면 그들의 삶, 너무나 부럽죠.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고. 부자들이 뭐 노후 걱정 하겠어요?
또 부자들이 뭐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 뭐 고민하겠어요? 어차피 그 부를 계속 상속시켜가지고 자자손손 부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뭔가 제 앞날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답안을 찾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은 그냥 딱 공무원 아니면 연금 여기에 그냥 딱 갇혀져 있고 부자 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그때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 부자 될 생각을 안 하니까 부자가 못 된다고 하는데 맞네, 진짜. 나도 부자 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럼 정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생각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혼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잡생각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일에 손이 안 잡히죠. 그러고 나서 왠지 그 회장님의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뭔가 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외숙모가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저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세미나를 한 번 더 들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곳이 1박 2일 세미나였고, 그 1박 2일 세미나에서 이제 제 삶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애터미 사업자분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애터미 성공하신 분들 보면 결국 그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why 애터미 이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성공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애터미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처음 듣는 강의,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 예.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한 번도, 설계를 하지 않았어.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냥 끝. 그 이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초년생이 20대 후반에 30대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직업만 얻으면 그게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뭔가 좀 잘못 살았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인생을 정말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이런 어떤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꿈도 없이 뭐, 물론 과거에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뭐,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었고, 뭐, 다들 그런 꿈은 꿔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현실을 알게 되면서, 과연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 이 환경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뭐, 꿈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고, 최선의 목표, 최선의 어떤 길, 그런 거를 이제 현실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집안 환경에서 제가 뭔가를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서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저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제 애터미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 될 꿈부터 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어, 부자 될 생각을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회장님의 그 이후의 강의 때,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막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회장님이 힘도 있고, 그쵸? 젊고. 막 그러니까,
막 울부짖으세요.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왜 부자 될 생각을 안 하느냐. 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울부짖음이 제 가슴으로 그게 확 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 중에서 요거 노후가 막막한 부모님에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드릴 생각을 좀 해라. 이게 저한테는 가슴에 확 와서 꽂혔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지금 현재 삶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진짜 가난하고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정말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생활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죠. 자꾸 죄송합니다. 사진이 넘어가는데. 네. 이게 2011년도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썼던 거를 다시 이제 타이핑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잘 안 써졌죠, 당연히. 그날 첫날 뭐 인생 시나리오 써보라는데 뭐 어떻게 씁니까? 그냥 막 이런저런 생각만 많죠. 근데 딱 한 가지,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드리는 아들이 좀 되고 싶다. 이거는 너무 간절했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자식들 정말 열심히 키우셨고,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결국에는 그 열심히 살았던 대가가, 어, 전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냥 진짜 그 서민의 삶.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뭔가를 좀 기대하고 싶어도 자식들한테 부담될까 봐 그런 말씀조차도 못하는. 근데 자식이라고는 저하고 저희 누나 딱 둘 있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의 어떤 어, 나이가 든 이후 노인이 돼서 그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어떤 고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죄송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부모님에게 한 달에 200만 원, 회장님께서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 돈을 내가 생활비로 주려면 그럼 난 얼마를 벌어야 되지? 도대체? 그러니까 감이 안 오기 그때는 감이 안 오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또는 500만 원 벌어가지고는 평생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 삶을 정말, 제대로 좀 성찰해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지금 당장 내가 취업하는 것보다는, 이 박한길 회장님, 요 분의 강의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애터미를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뭐, 강의는 매번 하시잖아요. 그냥 석세스 때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애터미를 해라. 애터미를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한 달에 2천에서 3천, 5천 벌 수 있다. 애터미 사업은 능력 필요 없다. 나이도 상관없다.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지만 미모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정말 부자 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열정으로 표출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이후로 정말 애터미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세미나를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계속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제 애터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제가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결심이 아니라 이제 결단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011년도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인생 시나리오가 완성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고 나서. 네.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하면서 네, 중요한 건 뭐 그때 이제 제가 34평 아파트 자가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때 당시에 썼던 거는 이제 서울 화곡동을 제가 썼는데 화곡동을 왜 썼냐면 제가 자랐던 곳이에요. 서울 화곡동이.
그러니까 아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평택에 제가 34평 아파트를 장만해서 자가로,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 뭐 차, 그다음에 뭐 와이프한테 생활비, 한 매월 500만 원씩, 부모님 매월 200만 원, 뭐 미래 장인 장모님한테까지 제가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제 인생 시나리오를 썼던 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애터미에서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했던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지금 성공자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이렇게 제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저희 스폰서이자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지금 로얄 마스터시고, 성공자셔요.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된 거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평택에서 진짜 그냥 평범하게 살림만 하시다가 그다음에 뭔가 좀 돈을 벌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생선 코너에서 네, 알바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애터미로 왔는데 애터미에서 그런 분도 결국 성공을 한 거죠. 앞에 보시면 앞줄에 있는 분들 너무 유명한 분들이시죠? 네, 조만순, 신정임, 네, 저희 큰애 송모, 작은애 송모시고. 음. 그래서 이 애터미가 진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장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쭉 성장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제 이제 연봉 이제 이 도표인데 보세요. 2011년도에 제가 194만 원 받았거든요. 연봉으로 연봉. 네. 12년도에 860만 원. 13년도가 돼서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 이제 그래도 연봉다운 연봉 3천만 원 이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기에 돈 안 됐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초기에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죠. 이 일은 초기에는 돈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집단이 돼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소비자 멤버십이 모이기 전까지는 또 그들이 꾸준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재구매하는 이런 어떤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를 알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알고. 그래서 그 수입이 안 되는 그 구간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 전략도 다 가지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은 뭐냐? 수입이 안 되는 구간에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애터미를 한 번도 부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애터미가 저한테는 무조건 전업이고, 애터미만이 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도구고, 이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또 필요한 제품도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제가 벌었냐면 밤에 야간에 이제 야간 대리운전 하면서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찾아야 했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어 차, 그래서 찾았던 이제 일이 야간 대리운전.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하고 나면은 그래도 현금을 제가 이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현금 저의 목표는 하루에 5만 원 딱 버는 거였거든요. 5만 원 딱 벌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만 원 가지고 그 다음날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비로 제가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11년, 12년 약 1년 이상은 이제, 제가 이제 야간에 대리운전 하면서 그렇게 저는 대가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년 6개월 지나서부터 이제, 판매사를 이제 막 유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수동 판매사죠. 어떻게든지 판매사를 맞추는. 그래서 판매사를 맞춰야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2년 하반기 때부터 제가 판매사를 맞추면서 그때 이제 대리운전을 그만뒀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판매사를 맞추는 일을 1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판매사를 맞춰야지만
제가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알바를 해야 됐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자를 맞추면서 매출을, 소비자 관리를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PV가 제 파트너들 누군가, 제 소비 회원들 누군가에게는 그러게끔 만들고, 그때 이미 이제 파트너가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포인트에 흐름을 주면서, 파트너들이 수당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수당을 받아서 애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가 됐을 때, 이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이제 월급당 월급, 연봉당 연봉을 받기 시작하더니, 2014년도에는 뭐 1.5배, 15년도에도 1.5배, 16년도에 이제 제가 1억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거는 15년도에 제가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쭉 잘 성장하다가 이제 2019년,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왔죠. 예. 코로나가 오면서 잠시 좀 주춤했죠. 모두가 다 그러했듯이.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로얄 클럽에 들어가는 시기가 더 빨랐을 텐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잠시 이제 주춤했다가, 그래도 수당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제가 로얄 마스터가 되면서, 네, 로얄 클럽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연봉 2억 이상이 꾸준하게 매년 이제 2억 이상 연봉을 받아가고 있는, 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가졌던, 요거 이제 제가 사진 배치를 잘못해요. 요게 이제 제 인생 시나리오를 다 이뤘던 저희 집 34평 아파트,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또 부모님한테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씩, 네, 연봉 1억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2015년, 16년부터 제가 이제 100만 원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혼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저희 와이프를 만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제가 로얄 클럽이 되면서 부모님한테는, 네, 이제 생활비 200만 원으로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를 모두 다 이뤘죠. 인생생활 썼던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게 될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정말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 쓰고 간절하게 원하면 진짜로 되는 걸까? 근데 애터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사업은 했지만 뭐 물론 그 과정은 쉽진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시간이 관건이다. 시간. 분명히 되긴 될 건데 언제쯤 내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에는 제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 목표는 어쨌든, 5년의 리더스 클럽이었고, 10년의 로얄 클럽이 있다는, 장기적인 목표였는데, 그것도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죽기 살기로,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또 처절하게,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성공한다라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지만, 저는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철저하게 하고, 처절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뱃속에 또 셋째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팔자에도 없던 뭐 애국자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에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셋째 많더라고요. 네, 애국자분들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소식 들은 건 또 정나리, 우리 로얄 마스터도 셋째를 또 가지셨다고, 뭐 소문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네. 또 저하고 굉장히 절친한 김은혜 스타 마스터도 네, 애국자 네, 아이가 셋이죠. 그러니까 뭐 애터미 덕분에 정말 너무나 행복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어떤 뭐 부분으로서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환경들, 네.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지금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던 동기 또는 후배들, 네. 그리고 먼저 취업을 했던 선배들도 있죠.
지금 이제 똑같이 그들도 열심히 아마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애터미에서 열심히 했고요. 근데 지금 그들의 삶하고 저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친한 후배한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이 아니라 작년부터 40대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41, 뭐, 42, 뭐 이렇거든요. 동기들 43, 44 이렇고요. 지금 명예퇴직 신청서를 이미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고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취업을 준비하던 그 시대 때 대부분 그래도 아무리 퇴직 시기가 짧아졌다 하더라도 50대 뭐 중반, 뭐 아니면 50대 초반, 뭐. 근데 지금은 40대 초중반이면 이제 다 나와야 돼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하고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때는 사실은 비교가 많이 됐죠. 네. 같은 스펙이고 같은 학벌인데 걔네들은 다 뭐 여의도나 강남에 있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기업 다니면서 네. 뭐 나름 이렇게 으쓱해 하면서 저는 시작부터 이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다단계 사업자. 네. 애터미는 물론 다른 일반 다단계하고는 분명히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애터미도 똑같은 그냥 다단계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애터미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결국에는 5년이 지난 시점 제가 연봉 1억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들보다 제가 많은 연봉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그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연봉을 받는 거죠. 대기업 직장인들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연봉 2억은. 임원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앞으로 애터미에서 일할 날이 앞으로 수십 년 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크라운 임페리얼이 남아있고, 앞으로 월 1억씩, 연봉 10억을 받는 임페리얼이 이제 최소 아무리 길어도 저는 10년 안에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친구들, 후배들은요, 지금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몸담았던 그 직장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나오면 뭐 하겠어요? 어디 자영업도 뭐 치킨집이나 저기 뭐야, 뭐 프랜차이즈, 어, 그나마 좀 자본금 좀 들여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그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하고 저하고의 삶의 어떤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앞으로 뭐, 이마트, 롯데마트가 힘들게 될 거다.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이 대세가 될 거고, 이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유통업들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대부분 믿지 않았죠. 근데 저도 반신반의는 했지만 그 말이 일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시대가 점점 더 첨단화되면 계속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나 로봇, 컴퓨터가 대체를 할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이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때는 이제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근데 TV 홈쇼핑, 예. TV 홈쇼핑은 그때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 가서 직접 뭔가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아이쇼핑 하면서 TV로 그러니까 편리한 거를 더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TV 홈쇼핑의 규모가 더 커질 거고 이런 인터넷 쇼핑몰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저는 들었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 다 지금 안 되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고 이마트 여러분들 동네 이마트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마트들 지금 건물들 그거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건물들을 뭘로 활용하느냐? 유통 거점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전국에 그 창고들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마트도 인터넷 유통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롯데마트 이런 데서 다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할인 매장 그 자리를 유통 창고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점으로. 근데 예전에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 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거죠, 리얼로.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약 1%에서 3% 정도의 부자하고 나머지 97%는 다 서민. 그러니까 이제는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일자리들은 점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물론 새롭게 나오는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최첨단의 어떤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다 기성세대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거 배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 몸으로 그냥 때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앞으로 그냥 그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다 뭐가 대체한다고요? 로봇이 대체하고 기계가 다 대체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나와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게 장관급으로 지금 임명이 돼서 들어가죠. 예, 뭐 정부 효율화 무슨 뭐 부처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다음에 로봇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주변에 다니면 어디 가게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도요. 서빙 누가 하고 있어요, 서빙? 로봇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 설거지하는 이 설거지 로봇이 아니라 지금 설거지 기계들 있죠. 네. 이미 지금 설거지 기계들이 다 보급이 돼가지고 식기세척기라고 하죠. 대형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나이가 좀 있었던 분들, 그나마라도 어디 주방 들어가가지고 설거지라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도 이제는 없다라는 얘기. 앞으로 이제 설거지하는 로봇들도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도구로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지금, 네, 지금도 사실은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천직이다, 그 일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뭔가 다른 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애터미에서 지금 어떤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정말 진짜 내 길이 이 길이 맞나? 어떤 그런 고민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파트너들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지금은 고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빨리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옛날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무엇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내가 지금 이 애터미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이 유통 분야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그다음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어 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애터미가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앞으로도 이게 시대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애터미를 선택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거냐. 그러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애터미는 처음에 1년,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견디면서 이 애터미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 어떻게를 지금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거. 내가 가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새롭게 다시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거를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애터미 하셔야 돼요. 왜? 다른 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 해봐야 그 일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애터미를 하는데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애터미 부업으로 한다라는 분들 많죠.
저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가 부업이 아니에요. 애터미를 전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자,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는데,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부업거리를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잡. 근데 애터미가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애터미 비즈니스를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다른 잡을 하나를 더 갖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한다? 이거는 정말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부업으로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내가 다른 부업거리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항상 부업으로 한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요. 부업. 애터미가 내 본업이고, 지금 현재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 부업이다. 애터미를 내가 본업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최소한 2, 3년 끌고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에서 그럼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어, 뽑아봅시다. 하루에 몇 시간을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말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 3년간은 놀 생각하지 마라. 네. 정말 이 3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네. 3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이 반드시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애터미가 유일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뭐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도 충분히 저도 뭐 존중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애터미 만나서 진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지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저는 아직도 또 새로운 목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인생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저는 이제는 완성이 돼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고 이제 2차 인생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을 다시 해나가고 있는데 2차 인생 시나리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 삶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요, 돈 버는 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가치 있는 거, 보람 있는 거. 그런 일 하면서 살아라. 돈 버는 거는 누가 다 해요? 네. 제가 하겠다 이거죠. 제가 이제 지금 로얄 마스터인데 앞으로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두 단계만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크라운 마스터는 저는 내년 후년 2026년 지금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뭐 26년에 정확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26년에 안 되더라도 27년에는 되겠죠. 27년은 안 되더라도 28년은 될 거고. 음. 근데 어쨌든 목표는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될 수밖에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꿈꾸는 지금 현재 2차 인생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제 나이 이제 50.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4세. 그러니까 제가 지금 44, 만으로는 43이니까요. 앞으로 10년을 제가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10년 후면 15살, 저희 딸이 13살, 지금 이제 곧 태어날 막내가 8살이더라고요. 11살. 아직 다들 성인도 안 됐어. 10년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제 제가 그 10년 후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월 1억을 받는 최종의 어떤 성공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돈 버는 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매월 1억씩 제가 54세부터 해가지고 90세까지만 제가 산다라고 쳐도 36년을 받더라고요. 36년. 그럼 1억씩 36년이면 얼마예요? 360억 이상 되는 거. 1년에 12억씩 30년이니까 360억 되는 것 같아요. 그 애터미가 100년 기업을 가야 되죠. 네. 저희들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애터미가 100년 기업을 갈 수 있게끔 리더들은 100년 기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같이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재산권이 달려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경영자, 회사 경영진들이 그냥 끌고만 나가는 그런 이 기업이 아니고요. 리더들이 같이 합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100년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제 코드가 또 누구한테 상속이 되겠어요? 자녀들한테 상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받는 금액도 수백억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셋 중에서 뭐 애터미 하고 싶은 애들 있으면 애터미 사업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니네 좋아하는 일 해라. 이게 이제 저한테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꿈을 지금부터 꾸세요. 뭐 물론 과거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하게 이 일을 하시기만 하면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10년 걸려서 로얄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보다 빨리 5년 만에 로얄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안에는 분명 나오실 거예요. 그 시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결과의 차이는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의 차이는 똑같다. 차이는 없다. 단, 이 일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애터미 사업은 성공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사막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 영상이에요. 이제 요 제 강의 끝나고 나면 유튜브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중국의 한 젊은 여인이 어렸을 때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KBS에서 그걸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자, 그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라고는 딱 자기하고 자기 남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흔적이 너무 그리워. 그리고 이 사막이니까 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막에 뭔가 생명력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로 거기다가 숲을 만들어 버려요. 사막에다가. 대단하죠. 그 숲을 만들기까지는 수십 년 걸렸습니다. 한 30년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자, 근데 결국 그 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취재를 하고 그 이후에 10년인가 20년 후에 다시 취재를 갔더니 진짜 사막에 숲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도 흐르고 그다음에 동물들도 와서 물도 마시고 저기 뭐야 나무들도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곤충들도 많이 살겠죠. 네. 아무튼 그 척박한 땅이 생명력이 있는 숲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금 약 한 8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일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일에 뭐 돈 버는 일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한 80명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막에 숲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 그쵸? 우리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개보도 숲 만드는 거 그거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사막에다 나무 심는 사람들, 나무 심어가지고 그거 키워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분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정확한 이유, 목적.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일을 하는 목적. 그 사람한테는요,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게 너무 간절했대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여기다 숲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어떻게 갖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가 자라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무는 땅이 있고, 아무리 척박해도 땅이 있고요. 물이 있고, 볕이 있으면 나무는 자라게 돼 있대요. 그러면 거기다 묘목을 심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죽는 나무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 남는 나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 나무는 물과 볕이 있으면 땅에 있으면 자란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애터미가 성공의 원리, 우리 유통의 원리가 뭐죠?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반드시 쓰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좋고 싼 제품, 그런 제품들을 원해요. 애터미가 그 니즈만 만족시켜주면은 소비자들은요, 사업 안 하더라도 이 제품 무조건 쓰게 돼 있다고요. 그게 유통의 가장 기본 원리거든요. 그 기본 원리가 작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거기다가 우리 보상 플랜, 네, 무한 단계죠. 내가 하지 않아도 내 파트너가 한 것도 스폰서가 한 것도 다 나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 성공의 원리가 애터미에도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사막의 숲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그 숲을 만들기까지 그분이 했던 건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심었던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또 새롭게 그 자리에 다시 나무 심는 일을 다시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요.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나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1000그루 심으면 한 그루밖에 안 남아. 나중에 노하우가 막 생기니까요. 1000그루를 심었을 때 100그루가 남고 200그루가 남고 300그루가 자라더라 이거. 우리 애터미 사업도 하다 보면 노하우 생기잖아요. 소비자 만들어가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원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고 그런 분들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 회원이 제품 쓰다가 갈 수도 있고 사업자가요 일을 하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걸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경험을 얻고 노하우를 얻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아유 이거 응? 이 일은 이론은 괜찮은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 몇 번 해보고 나서 포기. 이게 아니고요.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 제품을 유통하면서 매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치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좋은 인간이 되어 있는 거죠. 좋은 인간.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하고 나서 시행착오 또는 우여곡절이 없는 거, 그런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그런 우여곡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좋은 리더로 거듭나니까요. 저도 애터미 하면서 우여곡절 되게 많았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제 갈 길을 갔더니만 어느 순간 제 산하에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게 되는 거 많이 남아 계시고요. 그분들 산하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남아 있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소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까지 왔고요. 또 제 위에 있는 스폰서이신 우리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님. 저희가 있기 때문에 또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님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위에 또 우리 조만순 크라운 마스터님. 또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님의 산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만순 크라운 마스터님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사람을 남겨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파트너들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까? 저희 리더들이 하는 고민은 지금은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같이 남아서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방법들 본부장님들하고도 또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단체로 1년에 한 번씩 본부장님들하고 다 같이 또 놀러도 다니고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원리는 작동이 된다. 결론은. 음. 그럼 결국엔 관건은 뭐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 발짝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요. 한 발짝 한 발짝
좀 늦더라도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시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보다 발걸음이 빠른 파트너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나보다 발걸음이 좀 느린 파트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어때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 끝까지만 같이 가자. 끝까지.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내후년 크라운 마스터를 지금 목표로 지금 열심히 파트너들하고 같이 또 현장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소비자에서 또 사업자 발굴하는 일 같이 하고 있고, 그분들 또 교육해 가면서 또 같이 현장에서 또 부딪히면서 또 그런 어떤 끈끈함을 또 만들어 가면서 또 열심히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더 이상 이제 애터미,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그 고민하지 마세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애터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애터미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애터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부업 아니에요. 부업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애터미 부업으로 생각하고 애터미 사업을 본업이라고 했던 분들도 아, 나도 부업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터미가 본업입니다. 애터미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잡 또는 두 개의 잡을 더 갖는 것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애터미가 나한테는 1순위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이 2순위, 3순위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도 더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에너지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본업으로 하십시오, 본업으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나려고.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먼저 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먼저 가신 분들한테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곧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먼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정상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애터미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네, 잘 살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